예, 안녕하세요. 윈드미어 부동산의 김현숙입니다. 집을 사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집을 사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집을 사는 과정이 어떤가 하는 거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에이전트가 그냥 사인하라는 것만 전자사인으로 뚝뚝뚝뚝 해버리고 자기가 무슨 사인을 했는지를 모르시고 사인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미국에서는 알아야지 남한테 속지를 않는다고 하니까 제가 이런 바잉 스텝이란 거, 미국에서 집을 살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집을 사야 되고 어떤 조건을 붙여서 오퍼를 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를 머리에다가 잘 숙지를 하시고 집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미국에 온 지 15년 만인 2000년대에 집을 샀는데, 저도 사실 미국에서 집을 어떻게 사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에이전트한테 알아서 사주세요. 알아서 사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설명도 안 하고 그냥 사인만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 사인만 했죠. 그래갖고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히터를 어떻게 켜는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이제 고생을 했던 그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을 꼭 사실 때에 오퍼를 낼 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보죠. 뭐랄까, 내가 80만 불짜리 집을 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약금은 보통 한 2 내지 3% 내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 2만 불 정도 계약금을 낸다라고 해서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이제 그 합의가 되기 전에 내가 오퍼를 쓰는데 반드시 넣고 집어넣어야 될 것이 3가지, 바이어를 프로텍트 해주는 3가지 조건 조항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인스펙션 컨틴전시. 내가 이 집을 인스펙션을 해서 10개를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인이 나는 5개밖에 안 고쳐주겠어, 이럴 경우에 바이어는 2만 불 갖고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면 5개 중에서 셀러가 그럼 나는 셀러가 3개만 고쳐줄게 했을 때 그거를 바이어가 억셉트를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아니면 돈 5천 불 줄게, 알아서 네가 고쳐. 그거를 이제 그 바이어가 그 조건을 수락을 할런지 아니면 리젝트를 할런지는 바이어가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보통 인스펙션 컨틴전시는 5일 내지 10일 동안에 하시면 돼요. 그때 사이에 인스펙션을 해서 인스펙션에서 내가 고쳐달라고 하는 것을 리스판드 하는 게 10일 안에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파이낸싱 컨틴전시예요. 내가 융자가 안 나오면 이 집을 안 산다 라는 조건을 거셔야 돼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는 내가 괜찮은 직장에 다녔는데 마지막에 이제 클로징 하기 전에 레이오프 당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저러한 조건으로 상황으로 내가 집을 융자를 못 받을 경우에는 이런 계약금을 갖고 나오실 수 있는 조건을 집어넣어요. 파이낸싱 컨틴전시. 그 다음 3번째는 이제 타이틀 컨틴전시예요. 타이틀 컨틴전시는 타이틀이 그 집의 등기가 클리어한가, 거기에 무슨 다른 뭐 린이 걸려 있다든가 아니면은 옆집하고의 뭐 디스퓨트가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확인을 해줘요. 그래서 타이틀 컨틴전시는 대개 이제 5일 안에, 내가 받고 나서 5일 안에 그거를 리뷰를 해서 마음에 안 들면은 턴다운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2만 불을 갖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타이틀 컨틴전시는 타이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그 집을 팔 수 있는 마케터블한 타이틀이 아니면 집을 클로징을 못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타이틀 컨틴전시는 웨이브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3개는 꼭 집어넣고 오퍼를 넣어야지 바이어를 프로텍트 하는 것이다. 자, 이런 얘기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제일 어떤 분들이 이제 바이어가 나가 그러면은 오퍼 넣어서 집 클로징 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려요?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대강 30일이에요. 30일인데 캐시 오퍼인 경우에는 뭐 15일 내도 클로징 할 수 있고 뭐 20일 내도 클로징 할 수 있지만 대개 이제 30일 내에 클로징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집을 사려면 준비하셔야 될 게 뭔가 보면 렌더를, 융자 오피서를 정해서 내가 융자를 다운을 20% 다운하고, 아까 80만 불인 경우에 16만 불을 다운을 하고 나머지 64만 불을 융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프리어프럴 레터를 융자 사전 승인서라고 그러죠. 이거를 렌더한테 받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집만 보자고 하시는데 아무리 집을 봐야 이것이 없으면 오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가 가장 우선 첫 번째 순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융자 승인서가 사전 승인서가 나오면 그 중에서 내가 집을 살 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에이전트,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큰 회사, 조그만 회사보다는 큰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에이전트를, 경험 있는 에이전트를 찾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딜하는 게 틀려요. 그러니까 딜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나한테 서비스를, 최대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에이전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치를 이제 집을 찾는데, 보통 이제 에이전트가 집을 골라서 이런 집이 괜찮네 하고 보내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바이어들이 뭐 레드핀이나 질러를 보고 나 이 집이 좋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에이전트한테 연결해서 보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올해 1월 1일서부터 법이 바뀐 게 뭐냐면, 모든 바이어들이 이 서류를 작성을 해야 돼요. Buyer Broker Service Agreement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Buyer Broker Service Agreement에 사인을 하셔야지 집을 보여주고, 나하고 바이어 에이전트하고 당신하고 뭐 30일이나 60일이나 90일 동안 당신을 익스클루시브로 나의 바이어 에이전트로 내가 하이어해서 집을 본다라는 서류가 있어야지 이게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A 에이전트하고 뭐 한 달 동안 다니다가 아무런 소리 없이 B 에이전트를 선택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 에이전트하고 다닐 때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특별하게 알아두셔야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집을 어떤 좋은 동네에 이제 내가 마땅한 집을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오퍼를 넣죠? 오퍼를 넣었어요. 오퍼를 넣고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합의가 됐어요. 가격, 그 다음에 다른 조건들이 다 합의가 됐어요. 그거를 mutual accept라 그래요. 계약이 됐다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시계가 똑딱똑딱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mutual accept부터 날짜, 계산. 그 다음에는 이제 earnest money를, 계약금이죠. 계약금을 이틀이나 3일 안에 에스크로로 입금을 시켜야 돼요. 방법은 와이어로 하는 방법이 있고 책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동부 쪽은 에스크로가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을 써야 되고, 서부 쪽은 에스크로라는 third party 이런 기관이 있어요. 여기를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인스펙션을 스케줄 하셔야 돼요. 내가 인스펙션 컨틴전시를 넣으셨다고 하면 7일 안에 인스펙션 리스판드를 보내야 된다라는 데다 사인을 하셨으면 인스펙터를 이제 찾아서 스케줄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보통 이제 에이전트들이 다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이 여기 계약하는 날서부터 5일 내에 융자 신청을 하셔야 돼. 융자 신청을. 이게 중요한 것이 5일 안에. 5일 안에 융자 신청을 한 것이 없다라고 하면 당신은 파이낸싱 컨틴전시에 대해서 그 권리를 찾지를 못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5일 안에. 그 다음 단계는 그 집에 대해서 이제 어프레이저, 감정. 이 집을 내가 80만 불에 사는데 이 집이 80만 불 감정 가격이 나오는가 하는 거를 은행에서 어프레이저를 내보내요. 주택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감정 나온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조건부 융자 승인, conditional loan approval이 나오죠. 이게. 그러니까 집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융자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final loan approval. 당신은 80만 불 집을 살 수 있도록 융자 신청이 떨어졌어요. final loan approval이 융자 승인이 난 거예요. 최종 융자 승인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셀러도 해피하고 바이어도 해피하고 론 오피서 뭐 다 이제 이제 이 집은 클로징을 하겠구나 하고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스크로에서 그 클로징 세틀먼트라고 하는 이런 표를 보여드려요. 요거를. 요것이 클로징 세틀먼트인데 이거는 바이어가 내야 될 돈, 셀러가 내야 될 돈을 이렇게 엑셀로 다 해가지고 뒷장에 보시면
바이어가 가져가 와야 될 돈, 클로징 할 때에. 그 다음에 셀러가 클로징하고 가져갈 돈. 이것이 다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에이전트가 리뷰를 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은 오케이, everything fine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항상 바이어는 워크스루를 하셔야 돼요. 워크스루는 내가 집을 봤을 때 하고 내가 집을 사기 한 4, 5일 전에 하고 상태가 변한 것이 없는가 하는 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워터 히터가 내가 이거 봤을 때는 별 상관이 없었는데 집을 클로징 하려고 웍스를 했더니 워터 히터에서 물이 샜어요. 그럼 누가 고쳐야 될까요? 그거는 웍스를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셀러가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유리창이 내가 봤을 땐 유리창이 안 깨졌는데 이때 보니까 유리창이 깨졌어요. 그거는 누가 고쳐야 돼? 셀러가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웍스루를 항상 꼭 바이어는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계가 이제 다 됐어요. 그러면은 클로징 사인을 할 것을 에스크로하고 스케줄을 짜야 되죠. 이거는 에이전트가 다 해줘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단계는 이제 돈이 다 들어왔어요. 바이어한테서 돈이 들어오고 또 바이어의 렌더한테서 융자해줄 돈이 다 들어와서 짝짝 맞았어요. 그러면은 또 에스크로에서는 카운티로 뭐 스노우미시 카운티면 스노우미시 카운티 아니면 킹 카운티면 킹 카운티로 릴리스트 레코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 레코드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레코딩 넘버가 나와요. 그러면 당신의 등기 넘버는 이거다라고 레코딩 넘버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셀러 에이전트가 우리가 레코딩 넘버 나왔으니까 키는 어디다가 숨겨뒀어. 그러고서 그러면은 이제 바이어 에이전트가 키를 찾아가지고 이제 바이어에게 이제 키를 넘겨주면 이제 바이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이 집은 이제 내 집이 됐네 하고 이제 컨그레츄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로징 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될 것은 바이어가 해야 될 것은 꼭 뭐냐면 유틸리티 어카운트를 넘기셔야 돼요. 그 전까지는 클로징 하기 전까지 만약에 클로징이 3월 15일이었다. 그러면 3월 15일까지는 셀러가 유틸리티를 내야 되지만 3월 16일서부터는 바이어가 내야 돼요. 그래서 유틸리티를 모두 자기 어카운트를 새로 열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이제 간단하게 제가 바잉 과정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이게 타임라인을 보면은 오퍼 넣어서 여기까지 30일 걸려요. 30일 걸리고 다시 한번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셀러하고 바이어하고 사인을 한 것을 뮤추얼 억셉트라고 그러고 여기서부터 시계가 똑딱똑딱 하죠. 어네스트만이 에스크로우 디파짓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론 어플리케이션은 여기서부터 5일 내에 론 어플리케이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어프레이저 감정을 내보내요. 그리고 바이어는 인스펙션을 하셔서 인스펙션 리스펀드를 5일 내지 10일 안에 셀러한테 보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게 융자가 나왔고 이제 클로징 할 준비가 됐다라고 연락을 받으면 클로징 하기 한 3일 내지 5일 전에 웍스로 하시고 그 다음에 클로징 사인을 하시는데 클로징 사인 할 때에 남은 잔금을 와이어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캐셔스 책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와이어보다는 캐셔스 책이 안전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에이전트하고 상의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로징 하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유틸리티 어카운트를 이렇게 자기 어카운트를 열어서 이제 하시는 거죠. 이것이 전체적인 미국에서 집 사시는 과정이에요. 한국에서 집 사시는 과정하고 미국에서 집 사시는 과정하고 아주 다른데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미국 사람들도 이러한 집 사는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숙지하고 오퍼를 내야지 손해 보지 않는 그런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집을 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런 얘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purchase price가 80만 불이고 계약금이
2 내지 3% 2만 불을 넣었다. 그럼 이런 조건 3개를 넣고 우리가 오퍼를 넣었어요. 그럼 비용은 어떻게 드느냐? 돈도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대개 buyer closing cost는 전체 그 purchase price의 3%로 보시면 돼요. 대강 3%. 그러면 3%면 한 24,000불 정도 되죠? 그 24,000불을 내 융자에다가 올려서, 내 융자 금액에 올려서 융자를 받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나는 페이먼트가 올라가는 거 싫으니까 내 주머니에서 24,000불을 넣어서 그 클로징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3%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융자 비용이에요. 1%. 대개 1%가 융자 비용에 들어가는데, 뭐, loan origination fee, processing fee, underwriting fee, 뭐, credit, 이러한 복잡한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loan officer가 다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나머지는 누구나 다 내야 돼요. 집을 살려면, 에스크로하고 타이틀 비용, 에스크로 비용, 타이틀 인슈런스 비용, 프로세싱 비용, 와이어 피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리저브 디포짓이라 그래요. 홈 인슈런스를 1년치 리저브 할 것을 미리 내야 되니까 선납하는 거죠. 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프로퍼티 텍스 이런 거, 홈오너 어소시에이션 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리저브 디포짓 해놓는 거. 그래서 토탈 바이어가 들어가될 돈은 한 3%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집을, 미국에서 집을 보실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현관으로 들어가서, 부엌이 이쁘게 생겼네, 뭐 어떻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보다는 건물, 그러니까 건물,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건물의 상태라든가 루프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시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집을 보실 때에 어떠한 5가지, 6가지를 기본적으로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서 집을 보실 때에 항상 염두에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번에 뵙도록 하지요. 감사합니다.